어느 순간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점점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는 단 4가지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직함보다, 외모보다 그 사람의 태도에서 격이 드러난다는 거요. 같은 50대, 같은 60대인데도 누군가는 점점 말수가 거칠어지고 누군가는 말 한마디, 걸음 하나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0년 전 나를 알던 사람이 오늘 나를 보고 참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많이 힘드셨나 봐요 라고 말할까요? 잘난 말을 하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귀티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서면 괜히 내 목소리도 낮아지고 내 태도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뭔가를 배우려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 4가지는 돈이 들지도 않고 늦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젊어서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더 빛나는 사람들, 귀티나는 50대 이후에게서 공통으로 느껴지는 4가지 모습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질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잠시 편안하게 앉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말수가 줄어들수록 품격은 드러난다. 귀티 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냈는지, 얼마를 가졌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를 살리는 말만 남깁니다. 어느 작은 서점에서 본 60대 주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손님이 책을 고르는 동안 말없이 차만 내어주셨습니다. 책에 대해 물으면 짧게 한두 문장만 하시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책의 본질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를 긴장시킵니다. 뭔가 대꾸를 해야 할 것 같고, 맞장구를 쳐야 할 것 같고, 리액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한 사람 옆에서는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인생은 깊어진다. 말수가 적다는 건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금방 내 이야기를 끼워 넣고 싶어집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들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언보다는 공감을 먼저 건넵니다. 그랬겠네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조언보다 상대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어른의 격이 느껴집니다. 진짜 위로는 많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다. 자랑하지 않는 여유. 말수가 적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냥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차를 마시는 모습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만으로도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겪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이뤘는지가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설득력 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말의 무게를 안다. 두 번째, 사람을 계산하지 않는다.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기. 귀티 있는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관계를 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어지면 멀어지는 그런 관계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 모임에 나가면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편한 사람과 있고 싶어집니다. 무언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그냥 같이 걷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주고받음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합니다. 관리라는 말에는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인맥 관리, 관계 관리. 이런 말 속에는 사람을 도구로 보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다릅니다. 존중한다는 건 상대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카페에서 본 70대 할머니가 계산할 때 점원에게 하시던 말투가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가 다릅니다.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지만 상대를 동등하게, 아니, 오히려 더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집착하지 않는 자유. 그래서 곁에 남는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에게도 원망을 남기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틀어지면 억울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동안 내가 한 게 얼마인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요. 자식도, 배우자도, 오래된 친구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인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이렇게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떠났던 사람도, 새로운 사람도.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는 억지와 계산이 없으니까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베푸는 방식. 나이 들어 품격 있는 사람들은 베풀 때도 다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뭔가 해줘야지 하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필요하면 주고, 줄 수 있으면 주고, 주고 싶으면 줍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쓰레기를 주우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깨끗한 게 좋아서요. 이렇게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의 얼굴은 참 맑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진짜 여유는 주고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생활이 요란하지 않다. 조용한 고급스러움. 귀티는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싼 옷보다 깨끗한 신발, 정돈된 머리, 차분한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시장에서 본 60대 여성분이 기억납니다. 명품 가방을 든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끗한 면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 그리고 작은 천 가방 하나. 그런데 그분이 채소를 고르는 모습, 상인과 이야기하는 태도, 천천히 걷는 뒷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단정함은 가장 조용한 명품이다. 과하지 않은 균형. 과하게 꾸미지도 않고 꾸미지 않으려 애쓰지도 않는 담백한 단정함.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꾸미거나 반대로 꾸미는 걸 거부하며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품격 있는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만 과시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만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에 구김이 없고 손톱이 깨끗하고 신발이 닦여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말해줍니다. 화려함은 눈을 사로잡지만 단정함은 마음을 움직인다. 공간도 말을 한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집의 분위기만 봐도 주인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아도 정돈되어 있고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고 넓지 않아도 쾌적합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작은 화분 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지고 차를 내올 때 잔과 받침이 함께 나옵니다. 이런 생활의 태도가 나이 든 사람을 더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갈한 것, 많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담백한 것. 삶의 품격은 가진 것의 가격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에서 나온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품. 생활이 요란하지 않은 사람은 말투도 요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단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야 하며 흥분하지 않고 진짜 대박 하며 과장하지 않고 어휴 완전 하며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천천히 필요한 말만 합니다.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 옆에서는 괜히 나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사람의 평온함이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생활 속에 큰 여유가 있다. 소박함은 가난이 아니라 선택이다. 네 번째, 외로움을 숨기지 않는다. 고독을 받아들이기. 귀티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혼자인 시간을 견디는 법을 알고 군중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누가 볼까 신경 쓰이고, 혼자 영화를 보면 외로운 사람 같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뭔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고, 불편한 모임에도 나가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인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혼자만의 시간. 공원에서 본 60대 남성분이 떠오릅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외로워 보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 안에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있었습니다. 고독을 품을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은 저절로 머문다. 억지로 어울리지 않는 용기. 그래서 억지로 어울리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저녁 먹자는 말에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갈게요 하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안 보여? 하는 말에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젊을 때는 어렵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혼자 있으면 왕따 같을까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외로움 너머의 평화. 이상하게도 외로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사람이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절박함이 없으니까요. 나랑 친구해줘라는 애걸이 없고, 나 혼자 두지 마라는 집착이 없고, 나를 좋아해줘라는 강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도 없고, 계속 연락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헤어지고, 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이런 편안함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함께 있어도 행복하다. 혼자서도 충만한 삶. 한 달에 한 번씩 혼자 여행을 가시는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하면 혼자가 편해하시며 웃으신답니다. 기차를 타고 작은 마을에 가서 한옥집에 묵으시고 산책하시고 책 읽으시고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혼자서도 충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아시니까요.
혼자 있을 때 진짜 나를 만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의 만남이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삼켰는지, 어떤 감정을 다스렸는지, 어떤 관계를 내려놓았는지가 50대 이후의 얼굴과 태도에 그대로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로 승부했습니다. 하얀 피부, 탄력 있는 몸, 빛나는 눈.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모는 희미해집니다. 대신 다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새겨지고 견뎌온 순간들이 눈빛에 담기고 내려놓은 것들이 태도에 남습니다. 얼굴은 시간이 만들지만 품격은 선택이 만든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품격.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앞으로의 품격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말을 조금 더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사람을 조금 덜 계산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존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집을 조금 더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옷 한 벌을 단정히 입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혼자 있는 시간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의 품격을 만든다. 숫자가 아닌 품격. 지금 이 나이부터라도 조금 더 단정하게, 조금 더 조용하게, 조금 더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품격이 됩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깊이가 쌓이고, 기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품위가 더해집니다. 그렇게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내 모습이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게 나이 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견뎌온 순간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시간들이 모두 당신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모금 드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야기, 요즘 느끼시는 것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이 듣는 분들에게도 좋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오히려 기대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